창고집 댕댕이는 지나는 사람마다 짖어대는데 먹이로 달래봅니다. 먹을래? 안 먹는다고? 좀 먹어. 친구 주라고? 먹어라 좀. 싫어? 친구를 위해 헌신하는 살신 성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간식 앞에 짖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합니다. 전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한 눈빛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식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길목을 막고 있으니 진태는 이곳을 선뜻 지나지 못하고 매번 그 앞에서 주춤거립니다. 눈치를 보다 냅다 피우는데 그러자 흰 멍멍이가 본능적으로 진태 뒤를 따라갑니다. 흰 멍멍이는 순한 녀석인데 진태가 달려가니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태 입장에서는 뒤에 멍멍이가 추격해오니 사력을 다해 도망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자 빨리 도망가는 진태의 모습을 보고 흰 멍멍이는 더욱 열심히 따라 달려갑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멍멍이 경주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이렇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으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영분도 모르게 따라 달려가고 그 모습에 조바심을 느껴 앞서가던 사람은 더 미친 듯이 달려가고 뒤따르는 사람은 더욱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야 자기가 왜 그렇게 영문없이 달려왔는지 허탈해하며 공허한 일생을 후회하다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일단 이 악순환의 경쟁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잔소리! 내가 잔소리? 하여간 이 우매한 경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진태가 멈추니 쓸데없는 달리기 경주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길을 갑니다.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렸는지 지나고 보니 황당합니다. 지금껏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음속이 공허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올해는 이 멈추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뜻밖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혀 반대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길냥이 새끼 역시 간식의 꿰매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집 밖으로 한 발을 내디딥니다. 다음 날에는 두 발을 나와서 먹습니다. 손가락으로 머리까지 긁어줍니다. 하지만 어민양이는 절대로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어민양이에게 할킬까봐 간식을 옆에서 짜줬더니 머리만 쭉 뺏어 먹는 모습이 마치 거북이 같습니다. 토끼에게도 간식을 쑤셔 넣어줍니다. 그런데 토끼장 밑에서 진태가 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집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번엔 안 속습니다. 야, 너 죽을래 진태? 기어나와 이 자식아. 일로와, 대충아 먹어. 다음날 양이 사료가 반절이나 남아있는데 안에는 야옹이들이 없습니다. 이 추운 날에 도대체 어디로 출장 나간 것일까요? 그런데 그 20여 미터 인근 건물 아래 고양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느 분이 오래전부터 길냥이 급식소를 운영했던 듯한데 거기서 먹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 구석 안쪽으로는 깊은 구멍이 나 있고 그 속으로 토끼굴이 만들어져서 야옹이들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듯합니다. 녀석들이 지금껏 개집과 토끼굴을 오가며 생활했던 듯합니다. 야옹이 어미는 진태를 보고는 날이 섰습니다. 녀석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는 데는 간식밖에 없습니다. 으아이씨. 1cm 차이로 하마터면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했습니다. 먹으라고. 화는 낼 대로 내고 먹을 것은 먹을 것대로 챙겨 먹습니다. 사람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고 나서는 받아먹지 않을 텐데 녀석은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굶주림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간식 옆구리가 터져서 짜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너무합니다. 이씨, 짜줄랬더니
구멍난 손가락을 부여잡고 작전상 후퇴합니다. 야옹이 식구들이 다음날에는 개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나 찍으랍니다. 그래도 사료를 털어놓고 가면 나와서 열심히 먹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이 쏟아져 내립니다. 눈 위에 쓴 시 유시와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의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 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1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 눈이 녹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눈 위에 오늘의 온도를 적어봅니다. 영하 16도입니다. 천지가 꽝꽝 얼어 진태 산책을 시켜주려면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눈밭에 발이 푹푹 빠져도 발이 시렵거나 추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진태가 족보 없는 중고견이기 때문입니다. 족보 있는 세견들의 경우에는 선택적 교배를 통해 만들어져서 귀하게 자란 녀석들이기 때문에 몸이 약하고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타며 방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각종 기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주인의 돌봄 없이는 살지 못하니 조금만 불편하면 낑낑거리며 주인을 보챕니다. 그런데 족보 없는 중고견 진태는 동네에서 아무렇게나 굴러먹던 어미들의 새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튼튼한 몸을 갖고 태어났고 마당 생활을 하며 자연의 변화에 잘 적응합니다. 하여 이 정도 추위는 아무렇지 않게 거뜬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불편하다고 낑낑거리거나 주인을 고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개똥이 묻혀있는 곳 파달라고 집사를 귀찮게 하기는 합니다. 하여간 추위에 강한 진태와 함께 영하 16도의 기온을 뚫고 토끼장 순찰을 왔는데 토끼들이 안 보입니다. 평소 주변 감시를 하면서 멀리서 인기척이 들리면 밥 달라고 튀어나오는 녀석들인데 안 보입니다. 설마 너무 추워서 얼어 늦잠 자다 일어난 것입니다. 깜짝이야. 죽은 줄 알았잖아 이 새끼야. 일라. 그런데 토끼 인원 체크를 하며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진태가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너 토끼똥 먹고 있어 이 새끼야. 지주댁에 있을 때는 닭똥을 그렇게 주워 먹더니 여기로 오니 토끼똥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에 잘 적응한 족보 없는 중고견입니다. 얼마 전 진태가 산책하고 있는 중에 난데없이 나타난 두 마리 개에게 다짜고짜 공격당해 물렸습니다. 진태보다 약간 큰 개들이었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진태를 본 것입니다. 물리자마자 떼어내서 상처는 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개깡패 녀석들을 산책시키던 견주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참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돌발 사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이곳에 이사 온 초반에도 바로 그 녀석들로부터 진태가 물릴 뻔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이 개 주인들은 다른 개들이 물리든 말든 이 개들을 목줄도 없이 산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화가 났습니다. 진태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도 산책 중에 공격받을 수 있었을 텐데 견주들이 그렇게 개념이 없는지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찾아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그 개들을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누가 키우는 개들인 줄 알 수 없어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중 드디어 녀석들을 발견했습니다. 뜬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녀석들인데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달려와 진태를 물었던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딱 봐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화를 주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을 보니 어찌 대응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개들 주인은 개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좁은 뜬장에서 3마리를 키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견주분들에게 왜 산책시킬 때 개들 목줄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면 견주분들은 과연 일일이 이 녀석들 목줄을 하고 개를 산책시킬까요? 아니면 그나마 한 번씩 해주는 산책을 포기할까요? 녀석들을 뜬장에서 키우실 정도면 개들 데리고 산책 나갈 때 일일이 목줄을 매줄 만큼의 정성을 감내할 리 만무할 것 같습니다. 하여 괜히 뭐라고 했다가는 그나마 한 번씩 해주던 이 녀석들 산책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견주분들 자극에 그나마 이 녀석들 뜬장 생활의 시름을 잠깐씩 잊게 해줄 산책을 중단시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은 좀 참으면서 후일을 동무해야 할 듯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하는 것은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목소리를 높여서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 바로 고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면 때론 참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미덕일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듯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경남에서 진태랑 똑같이 생긴 멍멍이를 봤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2살 먹은 멍멍이인데 덩치도 진태랑 거의 비슷하고 진태의 자매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하동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형편만 되면 데려다 함께 키웠을 텐데 진태 키우느라 뼈골 빠지고 있는 터라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혹여나 진태를 보고 싶어 하시는 진태 사생팬인데 경상도에서 사신다면 이곳에 연락하고 가셔서 자원활동도 하고 진태 판박이도 보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야,